MBC 라디오 자갈차 지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이시. 네, 부산을 꼼꼼하게 살펴볼 이슈들 친절하지만 아주 꼼꼼하고 예리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에 국민보고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 국가원칙, 국정원칙, 국정목표 거기다가 12개의 중점 전략과제와 달라지는 모습, 재원과 입법계획, 국정과제 관리 및 공유와 확산 등이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예,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네, 123개의 국정과제와 12개의 중점 전략과제 그리고 지역 공약 추진 방향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 목표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와 23개의 추진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5대 국정 목표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여기 관련해서 이제 지역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네, 자치분권 기반의 성장 전략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민생 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 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 어촌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중에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 시민사회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민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요구와 또 발표 후에 성명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예, 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 분야에는 지역에서 좀 환영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뭐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실현이 되고 구현이 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요. 예. 균형 성장 특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전은 자치분권 기반의 5국 3특 중심의 국가 균형 성장, 목표는 잠재 성장률 3%, 비수도권 GRDP 50% 달성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예. 4대 실행 전략으로는 진짜 성장 엔진 지역, 5국 3특과 행정수도 완성, 에너지 전환과 성장, K 농산 어촌, 균등하고 고른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균형 성장 전략을 보면 거버넌스 구축, 재정분권 확대, 제도 혁신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고요. 네. 거버넌스 구축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국가균형 성장 전략의 신설, 국가균형 성장 전략 회의의 신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통 이제 줄여서 지특회계라고 합니다. 예. 이 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 재정분권 확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규모 확대, 부처 보조금을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특회계 자율개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광역권이 계획, 집행하는 지특회계 초광역권 개정을 또 신설하고요. 제도개혁 혁신에는 지역 SOC와 R&D의 적극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내용을 개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5국 3특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난립한 특구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 출범할 때 부산 참여연대 또 지역의 시민사회가 균형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요구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발표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까? 뭐 일부분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버넌스 구축 관련해서는 좀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을 보면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와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의 신설 등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사전 조정권을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여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의 신설은 요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 뭐 네.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지금 없다. 근데 지금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전과는 좀 다른 정책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전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자치위원회 기능 가능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된 지방자치위원회는 명칭, 기능, 기한에 문제가 있는 위원회였습니다. 예.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역대 정부는 보통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지역발전위 라고 하거나 그리고 국민의힘당 계열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관련 위원회를 합치면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헌법적 가치가 명칭에서부터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따라서 헌법적 가치를 따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저희의 주장이 있습니다. 예. 지역발전과 지방시대와 같은 용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숨기는 것은 물론 균형발전의 책무를 정부에서 지역으로 떠넘기는 그리고 거기다가 경쟁의 가치를 우선하는 용어에 불과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 국가균형선정 전략회의 신설은 적절하지만 그대로 이제 지방 자치위원회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명칭에 좀 문제가 있다. 네네. 지금 명칭도 문제지만은 위원회 예. 기능에도 예, 좀 맞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명칭보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예.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표류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회의 기능과 위성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들쑥날쑥하거나 네. 혹은 유명무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이 법적 지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처럼 네.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법적 위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제 서로 영역이 다른 분야 아닙니까?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은 예.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서 전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 시기에 그 전 정부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균형 합쳐졌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네. 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통합을 해서 균형 발전이 더 나아졌냐 아니면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인 거죠. 또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임기 5년의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예. 물론 한시적인 기구는 계속해서 이제 연장은 할 수 있지만은 네. 한시적 기구가 아닌 정부 조직 안에 지속적 기구로 좀 바꿔야 하고요. 또 위원회 구성 또한 정무적 인사가 아닌 관련 전문가 위주로 뽑고 또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대거 포함될 수 있게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의 좀 예.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지난 정권의 지방시대위원회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의 확대는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부처마다 그냥 예산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가 이 균형 발전 예산을 뭐 편성까지는 아니지만 사전에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한 다음에 편성을 한다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2009년 대비 2023년 국가 재정은 2.2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균특에게는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에서 1.9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실상 균특회계는 감소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균형 발전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균형 발전 예산 중에 또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의 문제를 금방 말씀드렸고요. 내용을 보면 되게 유명한 큰 사찰의 성범박물관 건립에 지역문화유산 개발 명목으로 수십억 원이 지원됐고 이것도 균특회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예. 또 상하수도 확충 및 정비 예산에도 6천억 원 넘는 액수가 균특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균특회계에는 수도권 지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2008년에 균특회계에서 9.3%이던 수도권 비중이 2022년에는 16.8%로 확대되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부처에서 진행해둔 기존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 균특 예산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이런 가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개혁해서 전면 재검토한 후에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재구성해야 된다고
저희가 요구했고 또 네.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아직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 특히 이제 여러 시민사회에서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고 이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을 주도하거나 이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아니면 국무총리 차원에서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석실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좀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거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가균형 성장 전략회의 신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입장에서는 이 회의를 통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뭐 다른 지역 아니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속해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탑다운 방식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적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위로부터의 강한 의지와 방향 설정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면서 지방정부와 상생 협력하는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것이 있을까요? 예, 지역 투자 협약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역 투자 협약 활성화는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제대로 실행된 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역 발전 투자 협약과 같은 프랑스의 계약 사례를 보면 정부와 지역이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보이고요. 규제와 혁신, 금융, 인재, 재정 등 성장 5종 세트에 대한 지원을 공언한 만큼 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부의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이 주도하여 기획하고 정부와 부처가 단연간 그러니까 단년으로 거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분권 차원에서도 지역의 혁신 역량을 배양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지 않고 초광역협력,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 다양한 층위에서 최대한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예. 자, 지역 SOC와 R&D 적기 추진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개편하는 부분도 이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해서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예비 타당성은 지금 이제 그 지역에서 지방 정부 순수한 재정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500억 이상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1,000억으로 상향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R&D 사업의 경우에 예타에서 제외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비 타당성을 평가할 때 균형 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는 부분에서는 지역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타당성 대상의 균형 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한 부분은 중요한데 예타의 경우 수도권과 지역을 비교하면서 늘 지역에서는 사업 타당이 낮게 나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여기에 균형 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원초적으로 기울어진 예타의 균형성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의 무분별한 사업의 특히 균형 성장과 관련 없는 각종 토건 사업에 대한 경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시민의 참여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그리고 예비 타당성 기준 상향이 제대로 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 그리고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라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예. 이 외에도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에서 유의미한 정책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12개 중점 전략 과제 중에 국가 균형 선정이 포함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 산업 위기, 인구 구조 급변 등 3대 3중고의 위기를 진단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대책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에 위기 극복 전략으로 거버넌스 구축, 재정분권 확대, 구조적 제도 혁신은 국가 균형 선정 전략으로 채택한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민생 부분과 관련해 소상공인,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 공적 주택 공급, 대중교통비 환급 등의 정책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매우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예, 뭐 요약하는 말씀은 아닌데 국민의힘 정부 시기 사회적 찬사와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엄폐가 극에 달했었습니다. 사회적 참사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 피해 지원을 더 넓고 촘촘히 하겠다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 이상 사회적 참사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 정책이 반드시 이 정권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는 정책이 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오늘 하늘 맑으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로 힘들고 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이